이제 문질러야 되는 것을 알았으니 문지르는 방법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속도는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물리치료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크게 레이저, 전류로 피부의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전기요법, 온도를 이용하는 방법 중 냉찜질, 초음파 역시 온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안쪽 깊숙이 열을 전달한다고 해서 신부연료법, 우리가 흔히 아는 뜨거운 찜질은 표면연료법입니다. 즉 찜질은 열의 투과 깊이가 0.5에서 1cm 정도인데 반하여 초음파는 주파수에 따라서 적게는 1cm에서 3cm 이상 열이 투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음파는 물리치료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지만 단순히 젤리 같은 것을 짜서 문지른다고 해서 그 효과가 최적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초음파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피부를 투과하여 어디에 잘 흡수되는지, 초음파의 원리와 효과, 이걸 알고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환자부터 직원까지 알아야 하는 제대로 된 초음파 사용법,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주의사항과 금기증,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초음파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통증이 있는 온몸의 관절 부위, 여러 근육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절 주머니가 경직되어 있을 때 근육 부위에 있어서는 근육 조직이 경축되거나 경련이 일어난 경우 만성적인 근육통인 근막통증 증후군에서 그 근원으로 작용을 하는 발통점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또한 손을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 다른 치료요법에 앞서 시행되거나 치료 후 염증의 감소와 조직 이완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럼 초음파는 주로 어디에 잘 흡수가 될까요? 바로 콜라겐 농도가 높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위로는 뼈, 힘줄, 관절 주머니, 근육, 인대에 흡수가 잘 되고 반면 콜라겐 농도가 부족한 지방, 혈액엔 흡수성이 떨어집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조직들에 초음파가 잘 흡수되어 그 효과를 잘 발휘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주파수에 반비례하여 그 투과 깊이가 달라지는데 비교적 깊은 곳에 존재하는 골반 쪽의 엉덩관절은 1MHz로 세팅을 하고 턱관절 같은 경우는 더 얕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3MHz로 세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주파수를 낮춰서 무조건 깊게 흡수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주파수, 즉 진동수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진 장점이 있기에 투과 깊이를 택하느냐, 흡수율을 택하느냐를 기준으로 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 같은 경우 뼈 안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의 경우 상당히 높은 뼈 흡수율로 인하여 그 안쪽에 존재하는 익돌근까지는 도달을 잘 못해 익돌근 치료에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초음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리와 효과를 알아봅시다. 초음파는 크게 열적 효과와 비열적 효과로 나눌 수 있는데 열적 효과는 40도에서 45도 사이로 최소 5분간 적용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유의미한 열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저 온도에서 고기는 익지 않고요. 고기 그림을 넣은 이유는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열적 효과가 나타나면 통증의 감소, 관절의 강직도 감소, 그리고 혈관의 확장과 혈류량 증가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염증성 대사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근육통의 원인은 복잡하지만 조직의 혈류가 감소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콜라겐 말씀드렸죠. 이 콜라겐이 40도에서 45도로 가열되면 조직 내 결합 상태가 느슨해지고 점성을 나타내는 점조도가 낮아지는데요. 이런 효과로 관절이나 부드러운 조직을 수동적으로 늘리는 데 있어 손상의 위험을 적게 하면서 동시에 조직을 늘리는 자체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초음파의 또 다른 효과 중 하나는 여러 약제의 피부 투과성을 높이는 것인데 초음파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젤 외에도 다른 약제를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음파 영동술이라고 부르며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마취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의 비혈적 효과가 최근에 더 주목받고 있는데 뼈의 회복, 단백질 합성, 부드러운 조직의 회복까지 여러 효능이 발견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초음파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초음파 손잡이는 보통 환자분들께 쥐어드리는데 가만히 대고 있거나 거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초음파가 일부 반사되면서 뼈와 연한 조직의 경계인 골막이라는 곳에서 초음파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져 열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통증과 함께 조직 손상도 일어나니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이제 문질러야 되는 것을 알았으니 문지르는 방법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속도는 1초에 한 바퀴 정도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듯 해주시고요. 세기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러운 세기로 돌려주세요. 부위 또한 제대로 짚으셔야 하는데 관절 쪽을 지시했는데 근육을 하고 있거나 근육을 지시했는데 관절에 하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일단 본인이 관절 문제인지 근육 문제인지 정확히 설명을 들으시고 관절 문제라면 입을 벌렸을 때 귀 앞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 근육 문제라면 이를 꽉 깨물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입니다. 초음파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강도에서 통증이 안 느껴지고 가장 효과가 좋은지 알고 계시는데 이를 의사나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말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면 화면에 와트 퍼 제곱미터가 세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급성으로 오는 통증은 보통 0.1에서 0.3 정도 세기로 맞춰줍니다. 하지만 0.5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초음파를 어느 간격을 받는 게 좋을지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급성 통증의 경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 6시간 간격은 지켜주세요. 기억하세요. 급성 통증은 낮은 강도로 자주, 만성 통증은 그 세기와 빈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요. 강도는 0.3에서 0.8 정도, 1은 넘지 않도록 하고요. 빈도도 자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급성과 만성의 사이를 할 수 있는 아급성의 경우에는 주 3회. 그런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은 어떻게 구분하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기에 차이는 추후 따로 다루어 볼 건데 그 디테일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은 반드시 전체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물리치료 제대로 받는 이런 디테일 어느 다른 채널에서 알려주나요? 덴티장 채널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알림 전체 설정은 필수고요. 하얀 종 아니에요. 검은 종입니다. 효과가 불충분하다가 느껴 에너지 투여량을 늘리고자 할 때는 제가 말한 세기 이상으로 늘리면 안 되고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은데 과도한 세기는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오히려 조직 회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치료를 진행하는데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은 0.1씩 세기를 낮추어 주시고 불편감이 소실되는 최대 강도에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편감은 뻐근한 정도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기본 지식을 쌓으셨으니 이제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적절한 강도를 찾아주세요. 통상적으로 턱관절을 포함한 안면 부위는 보통 0.6에서 시작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 주의사항 금기증을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음파 치료는 훌륭한 치료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눈에 가해서는 안 되고 심장, 생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식기에 사용하는 건 건강 문제도 건강 문제지만 보기가 좀 그래. 외상이나 수술 직후 순환장애, 혈우병 등의 출혈 질환, 피부 감각이 변화되거나 소실된 부위에는 적용돼서는 안 되며 암 등의 악성 종양이 있는 부위, 임산부의 하흉부, 몸통, 골반 부위에 치료는 자제가 필요하고 어린이의 경우 이런 식으로 성장판을 통해 성장이 일어나고 성장이 완료되면 성장판에 닫히는데 골성장이 있는 부위에 3분 이상 사용할 때 골탈회, 성장판 손상, 골성장 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육 부위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관절 쪽은 건들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어야겠죠? 저는 15세 이하 청소년의 관절 부위에는 초음파 치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디테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검은 종인
전체로 꼭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